자, 안녕하십니까. 자,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중 등록 및 이중 소속 금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몽땅 골라라. 기억번 A군의 사무실을 개설 등록했는데 근데 중개업하고 있겠죠. 근데 그자가 다시 B군에다가 개설 등록을 또 했습니다. 이건 뭐라고 그래요? 이중 등록. 두 번 등록한 거죠. 맞고요. 니은번 휴업 중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기간 중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니은번 틀린 거죠? 이중 소속 금지 때문에요. 디귿번 개업 공인중개사 갑에게 고용되어 있던 중개보조는 법인을의 사원이 될 수 없다죠. 이것도 역시 이중 소속 금지. 보조원은 사원 될 수 없어요. 네. 이건 맞고. 리을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 금지에 위반했을 때 서공이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이중 소속 금지에 걸리면 소공일 때는 뭐예요? 자격 정지죠. 정지. 그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으니까 틀린 것은 니은번하고 리을번. 정답이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정답은 5번입니다. 옳은 것은 1번은 다시 해볼게요. 2번이 옳은 것은 그랬죠.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무등록 중개업자니까 맞죠 이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거래 당사자가 개설 등록하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중개 의뢰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아니지 이건. 처벌 안 됩니다. 3번 무등록 중개업자의 알선으로 체결한 당사자 간의 계약은 효력이 없다. 유효로 될 수 있죠. 이것도 잘못됐고. 4번 중개 의뢰인과 무등록 중개업자 간의 보수지급 약정은 유효하다? 잘못됐죠. 보수지급 약정은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약정이니까 이때는 효력이 없죠.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은 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일의 거래행위를 중개했을 경우 과다하지 않는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효력이 있죠. 우연히 했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정답이 두 개죠. 1번하고 5번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예, 제가 이걸 문제를 갖다 실수한 이유가 고치면서 그 1번을 원래 문제는 이렇게 냈었거든요. 그게 아니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냈었거든. 근데 이제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이걸 이렇게 고쳐놓은 거예요. 정답이 돼버렸네 이것도. 네, 그래서 원래 정답은 5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답이 1번하고 5번이니까 자, 둘 중에 아무거나 칠하신 분은 다 맞는 거예요. 2번 고르신 분은 반성을 크게 해야 되겠죠? 자, 3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고요.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파산자는 복권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틀렸네. 파산자는 복권되면 즉시 벗어나죠. 3년 안 붙죠. 그러니까 3년이 있어야 개업 공인중개사 3년까지는 개공이 될 수 없다. 3년 지나야 개공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 3년 안 붙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2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면제를 확정받으면 그때부터 3년 동안 결격자죠. 따라서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이게 맞죠.
3번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개업 공인인증서가 될 수 있다. 천만에. 그죠? 동의 있어도 여전히 뭐예요? 결격자. 만약에 문제에서 미성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개보존이 될 수 없다. 맞습니까? 미성년자는 어떤 경우에도 중개보존이 될 수 없다. 맞습니까? 맞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렇게 해도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결혼해도 100% 결격자입니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4번. 이 법에 의해서 중개업 등록 취소를 받은 자는 등록 취소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자가 돼서 개업 공인인증서가 될 수 없다. 틀렸죠? 5년이 아니고 3년이고. 5번. 이 법에 위반하여, 이 법은 중개사법입니다.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그 자는 벌금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하면 개업 공인인증서가 될 수 있다. 이 사람은 3년 동안 결격자니까 1년 경과해가지고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죠? 틀렸어요. 정답 2번. 4번입니다. 결격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정답은 4번이고. 1번은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면 19세 미만을 의미해요. 결격자고. 2번. 영업정지를 받고 폐업을 하고서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폐업을 할 수 있죠. 근데 받은 영업정지 기간이 안 끝났다는 뜻이에요. 결격자죠. 3번.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런 사람은 결격자죠. 자격 취소 받으면 3년 동안 결격자. 그 얘기죠. 4번. 회생 신청을 한 후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자. 회생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결격자가 아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파산자하고 다릅니다. 5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결격자죠.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4번입니다. 근데 결격사유 요런 문제를 푸실 때는, 이런 문제 푸실 때는 동그라미 1번에 문제에서 뭐 결격자를 묻든 결격자 아닌 사람을 묻든 관계없습니다. 문제 끝에다가 꼭 반드시 결격자에 해당되면 동그라미, 2번 질문을 쭉 읽고요. 결격자가 아니면 X 이렇게. 3번 읽고요. 결격자에 들어가면 동그라미. 이 표시를 꼭 하셔야 돼. 이렇게. 뭘 묻든 간에요. 이렇게. 그럼 답이 이제 요거겠죠. 결격자 아닌 사람 물어봤겠죠, 문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뭘 묻든 간에 이거 답에 맞춰서 답이고 아니고 답이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가서 문제를 새로 읽을 일이 거의 생겨요. 한 3번 정도 풀면 뭘 물어봤는지 까먹어요. 그러니까 뭘 물어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계없이 결격자다 아니다 이걸 표시를 꼭 해주셔야 돼.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될 대표적인 내용이 금지행위가 또 그래요. 금지행위 푸실 때도 끝에가 금지행위면 동그라미, 뭘 물어봤든 금지행위 아니면 X, 이 표시를 꼭 붙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 그래야지 실수 안 하고 시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5번. 정답은 4번인데 개설 등록할 수 있는 자만으로 묶인 것은 의미는 결격자 아닌 사람을 골라라 이거죠. 기억번. 혼인한 미성년자. 결혼해도 결격자. 니은번.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피한정후견인. 앞에는 그냥 써놓은 거예요. 동의받은 이렇게 됐죠. 근데 피한정후견인은 결국은 동의받아도 결격자. 디귿번. 중개사법 위반으로 500만 원 과태료를 받은 자 그랬잖아요. 과태료 받다고 나왔죠? 이 사람은 결격자가? 무조건 아닙니다. 벌금이라고 안 나왔어요 지금 과태료? 금고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기간 중에 있든 뭐 어쨌든 관계없어. 선고유예 나오면 너무 기뻐요. 결격자 아니에요. 선고유예는 무조건 아닙니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벌금이 나오면 삼관왕인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 근데 변호사법 위반이니까 삼관왕이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원이 결격자가 아닌 거예요. 사원이 결격자 아니면 법인도 결격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격자가 안 돼서 등록이 되는 사람은 디귿번, 리을번, 미음번 이렇게 세 개죠. 결격사에 관련해서 나올 때 과태료 물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이런 얘기 나오죠. 100% 결격자가 아닙니다. 선고유예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너무 좋아요. 무조건 결격자 아니죠. 이런 얘기 나오면 시험 부정행위자 이런 얘기 나오면 결격자입니까? 무조건 아니죠. 이 사람도. 일반 사면 받았다 이런 얘기 나오면요. 무조건 결격자가 아닙니다. 결격자가 아닌 사례들이요. 이런 것들이 왔다 그러면 무조건 결격자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무조건. 네? 그렇죠. 물론 회생도 그렇습니다. 네? 네. 또 결격자가 아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6번 보시면 등록 취소 당한 후 3년의 결격 사유 기간이 적용되는 자는 그랬습니다. 아마 6번이 정답률이 높지 않을 거예요.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이 문제의 의미는 뭐냐면 등록 취소 당했어. 근데 등록 취소 당한 그것 때문에 3년의 결격 사유 기간이 붙는 게 뭐냐 이거지. 원래 등록 취소 당하면 등록 취소 당한 것 때문에 3년의 결격 사유 기간이 붙는 게 원칙이야. 근데 등록 취소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 취소 당한 것 때문에 따로 별도요. 결격 사유 기간 3년이 안 붙는 게 있죠. 그 안 붙는 거 세 가지가 있었죠. 등록 취소 당했습니다만은 등록 취소된 것 때문에 별도의 결격 사유 기간 3년이 안 붙는 거 세 개가 있었어요. 뭐예요? 사망이나 해산 때문에 등록 취소 당했을 때도 등록 취소까지만 하고 3년이 따로 안 붙죠? 그 다음에 등록 기준 미달 때문에 등록 취소를 당했을 때도 등록 취소까지만 하고 처분까지만 하고 등록 취소 당한 것 때문에 별도의 결격 사유 기간 3년이 안 붙는다 이거죠. 등록만 잘려요. 이것 때문에 따로 3년이 안 붙는 거예요. 하나 더 있죠. 결격사유. 결격사에 해당되는 바람에 등록이 잘리게 되는데 등록 취소만 됐죠. 등록 취소된 것 때문에 따로 3년이 붙질 않아요. 이것도.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는 요거 말고 원래는 등록 취소 사유에 들어가잖아요. 그 등록 취소 사유다 그러면 등록이 잘리겠죠. 그래서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그 등록 잘린 그때부터 3년 동안은 결격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3년이 이렇게 붙여지잖아요. 여기. 네. 등록 취소 사유 중에서 요 세 개 빼고 이거 등록 취소 사유예요. 그것도 전부 다. 이 세 개 빼고 나머지 등록 취소 사유는 저 세 개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등록이 잘리면 3년이 붙어요. 요게 원칙이라고. 원래 붙는 거예요. 붙는 거. 근데 안 붙는 경우가 있죠. 안 붙는 경우. 요 세 가지는 안 붙지. 등록 잘리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직접 거래다 이렇게 되면 금지행위잖아요. 그죠? 그럼 등록이 잘렸죠? 금지행위니까 임등치, 상대적 등록 취소예요. 그리고 3년 붙어요, 여기서. 나머지 저거 세 개 빼고는 시험에 이제 들어다 나온 게 부정등록. 부정등록자는 등록을 반드시 잘라야 되죠. 그럼 취소되면 3년 붙어요. 붙는 게 대부분이에요. 만약에 이중 등록을 했어. 이중 등록. 절대적 등록 취소해야죠. 잘렸죠? 3년 붙어요. 이거 전부 다. 임시 중개 시설을 설치했어요. 임의적 등록 취소 또는 상대적 등록 취소해야죠. 등록 잘렸죠? 3년 붙어요. 붙는 게 원칙이야. 여러분 아시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원래. 안 붙는 거 3개죠. 딱 3개. 그래서 이 3가지를 암기해 버리셔야 돼. 3년 안 붙는 거. 그래서 사기, 결, 혼까지. 사기 결혼이죠. 이렇게 암기하시고. 사기 결혼 그랬을 때는 3년 붙어야 안 붙어요? 안 붙습니다. 사망이나 해산 때문에 등록 잘렸을 때는 3년 안 붙어요.
기준 미달 때문에 등록 잘렸을 때도 3년 안 붙어요. 결격 사유 때문에 등록 잘렸을 때도 3년 안 붙는다고요? 그럼 혼자는 뭐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암기 방법이에요. 그냥 원래 3개예요. 사기, 결... 근데 기억해야 되니까 사기, 결혼 이렇게. 저희 안 사람이 가끔씩 외치는 거 사기, 결혼 이렇게. 그러면 3년이 붙어야 안 붙어요? 안 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6번.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중개사법 위반. 자 1번을 잘 이해하셔야 돼.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공이. 자 등록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때 중개사법에 딱 걸려가지고 500만 원 뭘 받았다고요? 벌금. 벌금 나오면 언제나 3관왕인가 확인하시라고 그랬어요. 중개사법 위반이죠. 300 이상이죠. 3관왕. 그러면 벌금 선고받은 때부터 몇 년 동안? 3년 동안은 결격자입니다. 벌금 선고받은 날이 5월 1일이라고 쳐봐. 그러면 이때부터 3년 동안은 결격자야. 3년. 5월 1일 날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3관왕에 해당하는 바람에 3년 동안 뭐가 됐다고요? 결격자. 결격자 됐잖아. 누가? 개공이.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렇게 벌금을 때렸을 때 이 사람 직업이 부동산 사장님이면 구청에다가 알려준다니까요. 구청에다가 벌금 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청이 통보를 받으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구청이 판단할 적에 3관왕에 해당되기 때문에 3년 동안 결격자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은 내버려두면 안 돼. 중개업 시장에서 일 못하게끔 결격사에 빠진 거잖아 지금. 그때는 등록을 날려버려야 돼. 그래서 구청에서는 등록 취소 처분을 하지요. 그래서 등록 취소 처분을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했다고 해봐. 한 2달 있다 했네. 그럼 등록 취소가 되면 원칙은 그때부터 뭐예요? 3년 동안 원칙은 3년 동안 결격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등록이 잘렸죠? 벌금 3관왕에 해당된 것 때문에 결격자가 돼서 등록이 잘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결격사에 해당되는 그 원인은 뭐냐면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이거라고. 이렇게 된 거. 이것 때문에 결격자가 되는 바람에 등록이 날아간 거예요 이게. 근데 등록 취소가 마침 또 결격사유야. 그래서 이게 등록 취소해서 3년 동안 결격자가 된다고 해서 이걸 또 붙이지 말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의 실질적인 결격 사유는 사실 이것도 있지만 이건 형식적인 거고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사람의 지금 문제점은 요거 하나예요. 2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등록만 자르고 3년 안 붙이죠. 그럼 언제 다시 할 수 있어요? 7월 1일부터 3년 요건 안 치니까 5월 1일부터 3년만 지나면 되는 거죠. 벗어나는 시기가 2달 차이가 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저기에서 3년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3년을 또 안 준다는 얘기죠. 최소한 아니, 그게 아니라 오전에 수업을 어떻게 한 거야 지금?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원칙적인 모습을 먼저 기억을 해야 돼. 어? 원칙 뭐냐면 A라는 사람이 개공이야. 근데 이 사람이 오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해볼게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서 왜? 사기죄로. 근데 사기죄든 뭐든 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결격자가 됐죠? 얼마 동안? 집행유예 받았으면 이 사람 얼마 동안 결격자가 된 거예요? 집행유예 기간이 2년 동안 결격자가 된 거 아니에요? 2년. 근데 이 사람이 집행유예 받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빚이 많아서 여기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아무 상관없이. 그럼 파산 선고 받으면 이 사람은요, A가 파산 선고 받았으니까 이 사람도 또 결격자가 또 됐네. 파산 선고 받았으니까 언제까지? 복권될 때까지 결격자가 된 거 아니에요 또. 아니 여기 파산 선고 받아서 복권될 때까지 이렇게 결격자 된 거하고 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지금? 상관이 없잖아. 얘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상관없으니까 이 사람의 결격사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뭐 원래 맞는 거지. 그러니까 등록이 잘렸어. 여기
파산 선고 받아도 여기 3년이고 또 여기 복권될 때까지 여기 또 늘어나는 거지 이게. 이게 원래 모습이에요 이게. 이게 원래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어. 결격 사유가 집행유예 기간 2년 들어가고 여기 또 복권될 때까지 요렇게 치는 거예요. 두 개 다 합쳐가지고 요렇게. 그런데 결격 사유 중에서 등록 취소가 이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3관왕에 해당돼서 결격자 됐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등록이 잘리잖아. 이것까지 이해되세요? 등록이 잘리잖아 지금. 왜 등록이 잘린 거예요? 여기서 피가 흘러내렸다니까. 여기서 피가 흘러내렸어. 여기서 요렇게. 이게 독자적으로 된 게 아니고, 등록 취소라는 이 결격 사유가 독자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여기서 피가 흘러내려가지고 등록이 잘린 거야. 그러면 등록만 자르고 이것은 따로 안 붙여. 실질적 원인은 요거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결격 사유는 여기까지 하고 끝나는 거라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1번이 기출문제 지문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벌금 선고 받을 때부터 3년 하고 끝나는 거예요. 등록 취소된 때부터 3년을 하는 게 아니고. 1번이 그거고, 1번이 그러니까 요거 세 개 중에서 요거 결격 사유이고, 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많지 이게. 2번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해서.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사무소를 이전했는데, 가설 건축 가건물 거기다가는 중개사무소를 갖다가 설치할 수 있나요? 없지. 그러면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사무실을 옮긴 것은 등록 기준 미달이야. 이게 기준 미달이거든. 이 6번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예요. 오늘 계속 나올 때마다 생각해 보셔. 이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록이 잘리긴 해. 왜 잘렸지? 이것 때문에 잘린 거야. 그 등록 취소, 이것이 마침 또 결격 사유잖아, 3년. 근데 이것은 독자적으로 등록 취소가 된 게 아니고 여기서 문제가 있는 바람에 등록이 잘린 거니까 등록만 잘리고 따로 요것만으로 독자적으로 3년을 붙이지 말자 이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3번. 직접 거래다 금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직접 거래했어. 금쟁이죠. 그래서 등록이 잘렸어. 등록 취소되고 3년간 결격자가 돼야 되겠죠? 네. 여기 안 붙여봐. 만약 3년 안 붙여봐. 그럼 금쟁이 저질러서 등록 취소가 됐는데 결격자가 안 되는 꼴이 되잖아 이게. 당연히 붙여야지 이걸. 자, 그 다음에 4번. 정중개법인은 해산이 돼서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되었다. 해산이 이거잖아요. 사망 해산. 두 번이나 나온 거. 해산 때문에 이거 절등치거든. 절대적 등록 취소하니까 등록 취소가 됐잖아요. 3년 이건 안 붙이죠. 붙이면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사망 해산은. 응? 돌아가셨는데. 예? 해산했는데. 이거 3년에 안 붙는 거지. 5번. 무는 폐업 신고 후 1년이 경과한 뒤에 재등록했다가 폐업 전 등록증 대여 건으로 등록이 잘려버리게 되었다. 자, 요건 오전에 우리 수업 안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뒤에서 나올 얘기인데, 자, 개업 공인중개사분이 A인데 폐업을 했어요. 그랬다가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뭐예요? 다시 재등록을 했다. 같은 개공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폐업하기 전에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이 반응이.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어떤 잘못을 했다고 지금 나와요? 지문에? 문제? 양도돼요. 양도돼요. 빌려줬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등록증을 빌려줬다. 양도되어 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거 들키면 등록을 잘라버려야 되는 사유잖아요. 근데 양도되어 때문에 들키긴 했는데 등록 취소하기 전에 재빨리. 동작 빨라요. 보세요. 등록 취소되기 전에 재빨리 뭐 한 거예요? 폐업. 그랬다가 얼마간 폐업을 했다가 다시 차렸죠? 다시 차렸다고. 같은 사람이야, 같은 사람. 그랬을 때 폐업 전에 증 양도돼야 한 거, 등록증 양도돼야 한 거, 그것을 들춰내서 이 사람한테 등록 취소를 할 수 있겠나요? 해야 되겠나요? 해야지, 해야지. 등록증을 빌려줬는데
이때 때리려고 그랬더니 그냥 폐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재등록하게 되면 저때 그 증 빌려준 걸 가지고 등록 취소를 해야 되죠. 아니요? 등록 취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지. 그러면 등록 취소가 이때 되었다 그러면 여기 표시하기 힘드니까 밑에다가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다 표시하면 표시가 안 나잖아. 등록 취소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등록 취소당했으니까 3년 동안 결격자예요? 이걸 빼주잖아. 자발적으로 자기가 영업하는 요 기간 있잖아요, 여기. 그 자발적인 폐업 기간을 결격 사유 기간을 따져줄 때는 빼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등록이 잘렸습니다만은 결격 사유 기간이 절대 3년이 되지 않죠? 안 되죠? 여기서 만약에 1년 동안 폐업을, 여기는 몇 년 폐업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 지금. 폐업 신고 후 1년이 경과한 뒤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1년 동안, 그러네. 1년 동안 폐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 1년을 빼주지.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등록이 잘렸습니다만 결격 사유 기간은 몇 년이야? 3년 아니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2년만 되는 거예요, 2년만. 여기서는 지금 뭘 물어봤어요, 문제에서는? 등록이 잘린 그때부터, 등록 잘린 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년 동안 결격자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물어봤으니까, 여기 지금 5번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3년 아니죠, 지금? 2년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정답이 3번이긴 한데 1번 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건 이해가 돼요. 1번 같은 거 왜 그러냐면 벌금을 선고받으면 아이 가만히 있어보라니까. 벌금 선고받은 때부터 3년간 결격자가 되는 거예요. 3년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쵸. 알아요. 이 3년을 물어본 게 아니고 취소된 때부터 3년간 결격자가 되는 사람이 누구야? 여기를 물어봤어요. 여기를. 취소된 때부터 3년. 이 사람은 벌금 선고 받은 때부터 3년이지. 3년이 안 붙는다는 게 아니에요. 붙어 이거. 붙는데 벌금은 받은 때부터, 벌금 선고 받은 때부터 3년이야. 취소된 때부터 3년이 아니고.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뭐예요? 여기서 묻고 있는 건. 취소된 때부터 3년 이거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1번은 답이 아닌 거예요. 자, 앞으로 지금 시험이 162일이 남았어요. 시간 많이 남았어요. 예. 자, 어려운 거예요. 결격사유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결격사유 중에서 특히 이제 이쪽 부분이 어려워요. 수험생들이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집에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7번 올바른 것은 했습니다. 이게 1번 피한정 의견인은 공인인계사가 될 수 없으나 공인인계사는 시험 봐서 합격하면 공인인계사예요. 그럼 피한정 의견인은 시험 볼 수 있나요? 네. 볼 수 있지. 그러니까 공인인계사가 될 수 있다고 그래야지. 앞에가 벌써 틀렸어. 보조원은요? 보조원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많지. 피한정 의견인은 결격자니까. 보조원 일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표현을 잘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유심히 생각해야 됩니다. 예.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1번도. 1번 틀린 거. 2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는 2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개업 공인인계사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선고유예 받았다 이 말 나오면 너무 좋아요. 무조건 뭐예요? 결격자가 아니어서 개업 공인인계사가 무조건 될 수 있어요. 무조건. 선고에 받은 사람은 결격자 무조건 아니니까. 2번도 틀렸지. 3번. 공인인계사 법령에 위반돼가지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됐어요. 3과당인데 3년 지났죠. 이 사람은 어떻게? 결격자가 아니죠. 그래서 개업 공인인계사가 될 수 있고 보조원도 될 수 있지. 그러니까 문제 없다고 했으니까 이게 정답이네. 4번. 미성년자는 개업 공인인계사가 될 수 없으나 미성년자는 결격자 맞죠? 그러니까 개공이 될 수 없어요. 보조원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보조원도 될 수 없죠. 뒤쪽이 틀린 거네. 4번은 뒤쪽이 틀린 거예요. 5번. 개업 공인인계사의 결격 사유 발생 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효과는 당연히 실효가 된다. 어떻게 해요? 잘 보세요. 결격사유에 빠졌습니다. 그럼 반드시 등록을 잘라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자, A라는 사람이 개공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 결격자 됐나요? 그럼 이 사람은 중개업 시장에서 일 못하게 해야죠. 결격자 됐으니까 개공이. 그럼 이 사람은 중개업 시장에서 내쫓아 버려야 되죠. 내쫓는 방법이 뭐예요? 등록 취소죠. 그것도 법에 따르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게 돼 있죠. 그럴 거 아니야? 반드시. 그래서 등록 취소 사유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이제 관청에서 이 사람이 결격자가 됐구나. 그래서 진짜 등록을 잘랐다고. 그럼 어떻게 돼? 처분이 있으면, 등록 취소 처분이 있으면 요때 처분이 있으면 요때 등록은 소멸돼요. 없어진다고? 다시 한번. 개업공인회사가 파산 선고 받았습니다. 큰일 났네. 결격사에 해당되게 됐죠? 그럼 법상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등록을 자르게 돼 있죠? 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록을 잘랐죠? 등록을 잘랐죠? 처분? 그때 등록이 없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등록 취소 사유에 들어가요. 그것도 반드시 등록을 자를 사유. 요때 등록이 죽습니까? 언제 죽어? 요때 죽는 거지. 요때. 그죠? 요때 죽는 거라고. 자,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이게 형량이 사형이야, 사형.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 살인죄를 저질러 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사형을 집행을 받는 거야. 이 사람 언제 죽어요? 요때 죽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는 아직 죽는 게 아니에요. 이거 선고만 받는 거예요. 나중에 집행을, 우리는 교수형이잖아요. 목매달잖아요. 목매달았을 때 드디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죄를 저질러서 사형 선고를 받을 사람이 됐다고 해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이런 예를 들까? 에? 그러니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에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알아서 죽는 게 아니라고. 요때 목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처분, 목을 매 달아야 죽는다고. 어? 정답 3번. 8번에서요.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했고 1번. 소속 공인중개사인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10개월이 경과된 자. 아니, 벌금 나오면 삼관왕인가 보셔야지. 삼관왕 맞습니까? 중개사법 위반 300만 원 벌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3년 동안 결격자가 될 건데 지금 10개월 지났네. 현재 상태는 뭐예요? 결격자. 그러면 1번 끝에다가 결격자 동그라미 이렇게 해야 된다고. 2번.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법 위반해서 자격 취소를 받았네. 그럼 자격 취소 받으면 3년 동안 결격자가 될 양반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얼마 지났어요? 2년 6개월. 그럼 지금 상태는 뭐예요? 결격자인 상태지. 3번. 징역 2년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었다. 2년 받고 3년이 지났다는 얘기는 감옥살이 2년을 하고 또 나와서 1년밖에 안 지났다는 얘기요. 무슨 의미인지 잘 아셔야 돼. 징역을 2년 선고받았다. 징역 2년. 그리고 이 2년을 선고받을 때부터 몇 년 지났다고요? 3년. 그러면 감옥살이 2년 지나고 나와서 지금 또 1년이니까 3년 지난 거예요. 요 시점이죠.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집행이 감옥 나와가지고 끝나고 나서 이때부터 몇 년 동안은 또 결격자가 될 건데 3년이잖아.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2년 남았지. 그러니까 요 세 번째 요 사람도 뭐예요? 결격자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파산 선고를 받고 채무 변제를 해서 법원에 복권 신청을 한 자. 복권 신청을 넣고 있죠? 결격자입니까? 결격자입니다. 이 사람도. 복권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야. 그래서 여전히 결격자. 근데 5번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2년 6개월이 경과했다고 됐으니까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자가 될 양반인데 2년, 집행유예 기간 2년 지났죠? 그러니까 5번이 뭐예요? 결격자가
아니다. 정답 5번이겠죠? 뭘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9번. 옳은 것을 몽땅 골라라. 기억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가석방이 되었습니다. 가짜 석방. 이 사람은 가석방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해버리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가석방의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집에 가는 건 맞지만 나머지 형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가석방 되면 3년만 지나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잔형기 지나고 또 3년 지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격자인 사람이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거짓말. 기억은 틀린 거죠. X, 옆에다 X를 해야 되고. 니은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일반 사면을 받은 자는 일반 사면 나왔습니다. 바로 죄인이 아니죠.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개혁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니은번은 동그라미. 디귿번, 자격시험에 응시해서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후 부정행위자가 나왔습니다. 5년 동안이야 뭐 시험을 못 보겠죠. 근데 이 사람은 결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5년이 경과되지 자는 개혁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개혁 공인중개사가 될 수 그러네. 자, 여기를요. 개혁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를 좀 오류가 있습니다. 그걸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를 좀 고쳐주세요. 그래야지 말이 되지.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거는 다 맞는 거냐? 안 됩니다. 2번만 정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2번 니은번만 정답이라고. 리얼번도 그래요? 폐업 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재등록을 한 개혁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는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이거 틀린가요? 이거 옳은 거예요? 리얼번이? 옳은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칠판.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 나왔죠? 폐업 전에 잘못한 것 때문에 재등록한 개혁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등록을 잘랐다고 나오는 거예요? 등록 취소 처분했다고 나오잖아. 그러면 3년 동안 결격자입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3년 안 돼요. 왜요? 중간에 폐업기간 빼줘야 되잖아. 폐업기간이 얼마예요? 모르지? 하루가 됐든 일주일이 됐든 1년이 됐든 있을 거 아니에요. 빼주다 보면 3년은 절대 안 될 수 없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A군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 갑과 법인을 을법인의 사무소 책임자 병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갑이 누구죠? 공인중개사. B군에 임시중개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럴 수 있나요? B군에다가 임시중개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임시중개시설은 누구도 설치할 수 없어. 그러면 이거 설치하면 어떻게 돼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또 등록 취소 될 수 있는 사유지. 그러니까 앞에 등록 취소 될 수 있으며까지는 맞아요. 근데 뒤에가 틀렸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2번. 을은 그랬잖아. 법인인데 B군, C군, D군의 각 분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랬어요. 법인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A군을 뺀 B군, C군, D군에다가 분사무소를 하나씩 설치할 수 있죠? 네. 맞는가? 3번. 갑이 누구냐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에요. B군에다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는 절대 못 내네. 네. 4번. 을이 법이네요. B군에다가 분사무소를 두고자 할 때 B군에다가는 법인 을은 분사무소를 낼 수 있어요. 근데 그 B군 군수에게 병에 실무교육 수료증 4번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B군 군수한테 제출합니까? B군 군수한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합니까? 아니잖아요. A군 군수한테 해야 되죠? 그러니까 B군 군수를 뭐로 바꿔야 돼? A군 군수. 10번이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5번. 병은 업무 개시 전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병이 지금 누구예요? 책임자잖아요. 책임자가 받을 교육은 무슨 교육? 실무교육이죠.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정답 2번.
11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이 맞죠. 그 책임자를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을 두어도 된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꼭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니까. 맞는 거. 2번 어디가 틀렸을까요? 시도별로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 개를 추가할 수 없다. 시도를 두 개를 다 시군구로 바꿔야 되겠죠. 3번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어디 가서 하죠?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 수대기관을 등록관청에 하는 거죠. 4번 설치 신고할 때는 수수료 요금 냅니다. 그 요금은 뭘로 정하죠? 지방자치단체 조례. 국토유통부 장관이 정하는 거 아니고요. 5번은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실무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는 없다. 끝이 틀렸죠?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12번 1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 사무소가 소재하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다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안에다는 안 돼요. 주된 사무소 있는 데는 빼야 되니까. 2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허가받아도 임시중개시설물을 절대 설치 못해. 3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1명 이상의 보조원을 두어야 한다. 그런 법 없죠? 보조원 안 두고 그냥 책임자 1명 갖고도 분사무실 운영할 수 있어요. 4번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딱 했으니까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이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면서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틀리겠죠? 개공이기 때문에 맞는 거. 정답 4번이죠.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죠. 정답 4번. 결격사유를 딱 넘어오니까 그냥 갑자기 문제가 막 쉬워지죠. 결격사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 부분이. 자, 13번입니다. 공동사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종별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간에는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종류가 틀려도 괜찮죠? 2번 공동사용하는 사무소의 구성 개업공인중개사 중 1명이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공동사용하는 사무소의 구성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 공동사용하고 있다가 영업정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는 멀쩡하다고 그랬죠.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전해가지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했을 때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 승낙서를 제출해야 되겠다. 맞죠? 4번 공동으로 사용하는 중개사무소의 이전은 대표자가 일괄해서 신고할 수 있다. 이게 안 돼요. 자, 옛날에는 공동 사용하는 사무실입니다. A하고 B 개공하고 C 개공이 쓰고 있었어요. 이 공동 사용하는 사무실을 이쪽으로 이전해요. 그때 옛날에는 이 개공들이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할 때 옛날에는 대표자 1명을 뽑아. 대표자. 그 사람한테 서류를 다 맡겨. 신사증을.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서류를 취합해서 등록관청에 가서 이전 신고해가지고 일괄해서 이전 신고를 할 수 있었어. 옛날에는. 대표자를 뽑아서. 근데 지금은 공동사용하는 사무소를 이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행법은 이런 건 인정 안 하고 A는 A대로 자기가 알아서 이전하고 신고해야 돼. B는 B대로 자기가 알아서 이전하고 신고하고 C는 C대로 자기가 이전하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하고 딱 신고하니까 또 보니까 다 아는 얼굴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공동사용하는 사무실을 이렇게 이전하는 것은 지금 현행법상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능하고 대표자 1명을 뽑아가지고 일괄해서 이전 신고하는 방법은 이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알아두셔야 돼. 그러니까 공동사용하는 사무실이다 했을 때 인장 등록도 각각, 보증 설정도 각각, 개시하는 것도 각각, 사무소 이전도 각각.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5번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성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고에 대해서는 연대에서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틀렸죠? 예. 개별적으로 다 책임지는 겁니다. 14번.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인사는 누구 얘기하죠? 법인이 아닌 개공 그러면 공인개공, 부칙개공 얘기하죠. 거기는 분사무소를 둘 수가 없다. 법인만 설치할 수 있죠. 2번. 분사무소의 설치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인회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무슨 얘기냐면 A가 여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업무정지를 받고 있어요. 여기다가 B라는 법인 개공이 여기다가 분사무소를 낼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무실인데 분사무소 설치가 안 되죠? 안 된다고? 그 얘기죠.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할 때 책임자를 포함한 소속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제출한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갖다 낼 제출 서류가 뭐가 있습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할 거. 실사보 실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사보 실책. 그러니까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만 내는 거죠. 근데 거기 지금 3번에서는 소속 공인중개사 것까지 다 낸다고 돼 있으니까 틀린 거죠. 4번.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 통보한다. 맞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는 겁니다. 5번.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의 설치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정군수구청장한테 뭐 해야 됩니까? 예정지역에 통보할 때는 지체 없이, 협회 통보할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예정지역은 지체 없이 통보. 협회 통보할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자, 쉬었다가 나머지 하겠습니다.